민주당도 강주 피해줘야 돼. 안녕하세요. 우려를 했을 때는 개원일 수도 있지만 화이팅! 국회가 안녕하셨어요? 세종 완성! 세종 완성! 저는 오늘 학술대회 진행을 맡기는 경북대학교 교수 이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행사는 국가 균형 성장 전략과 연계한 행정수 세종 완성이라는 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행사 순서는 개회식, 한영상의 축사, 기념 촬영, 세레모니, 특별 강연, 특별 라운드 테이블, 세종 특별 세션 발제, 그리고 종합 토론의 식으로 숨가쁘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의미 있는 이 자리에 귀한 걸음하신 내일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금부터 개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정면에 국기를 향해 바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주요 내외의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화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문식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경영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승빈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효명 전 국무조정실 세종시 지원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진영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의원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가나다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세종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옥 세종시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란희 세종시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인호 충청관영연합 제1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홍나영 세종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늘 토론과 발제를 맡아주실 분들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역시 가나다 순입니다. 강병수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재희 충남대학교
서울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민주 세종시 정책기획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민승 한국일보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참석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본 지방자치학회 국제교류위원장 참석해주셨습니다. 우시야마 투게이로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야마기시 에미리 우츠기 장비 대학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어서 임정민 한국지방자치학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지방자치회장 임정민입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국회도서관에서 세종특별시학회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세미나를 해서 댓글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성공리에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축의 학술대회, 축의 국제 학술대회에 우리 세종특별시와 함께 하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설립을 해서 오늘의 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지방자치의 발전과 발전의 어떤 연구와 또 실제 어떤 사례를 연구해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학회입니다. 또 특히나 이제 저희의 좀 자랑할 점은 저희가 한 일본 지방자치학회와 8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 분의 일본의 지방자치 학자분들이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초강력권과 행정수도의 완성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의 완성이 그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종시민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학회 회원들이 모두 모여서 또 국내외 학자들 또 미래세들이 함께 모여서 많은 지혜를 통해서 행정수도 완성이 이루어져서 국토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정민 한국지방자치학회장님 개회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지방 분권의 미래를 노래하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축의 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주제로 열린다고 하는 것에 매우 의미가 있고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뜻깊은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민 회장님께서 민선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해서 진정한 지방자치 제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자치학회 회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학술대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운하 국회의원님,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 김순은 서울대 특임 교수님, 김훈영 전 국무조정실 세종시 지원단장님, 임승진 영지대명예 교수님, 조팡기 국토연구원 부원장님 그리고 특별히 일본의 지방자치학회에서 세 분 교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AI 신기술 등장으로 인해 그간의 방식과 사고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특이적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 지역소멸 문제, 정치 양극화 등 매우 어려운 삼각파도의 난제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경쟁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난제입니다. 예전처럼 지방행정이 묵묵히 본연의 수명을 다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단순한 지역발전의 과제 그 이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백년 대계이자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대안입니다. 세종시가 온전히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 명문화 헌법 개정과 국회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한다는 것은 국가 권력의 분산을 의미하며 행정부처와 국회 간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국정에 직접 반영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순히 새롭기만 한 신도시가 아닙니다.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온 국민의 열망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출범한 지 13년이 되는 세종시는 이미 놀라운 정도로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모두가 꿈에 그렸던 수도로서의 모습을 점차 갖춰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아직도 행정수도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행정수도 개혁, 수도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강화등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될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 재현 등 세종이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할 수 있는 귀중한 이전 변화들이라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꿈꾸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시대가 활짝 열리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노금식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노금식입니다. 먼저 축계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학술대회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준비해 주신 우리 임정빈 회장을 비롯한 한국지방적시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세종시 심희롱 시장님, 황운하 국회의원님, 임채성 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 3특이라는 초강력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오늘 세종에서 학술대회 개최가 된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광역연합은 지난 12월 18일에 정부 최초로 출범을 하면서 10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총학역 행정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16명의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주는 의미는 우리 총학역 우리 연합에도 많은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주시는 정책과 좋은 의견들은 우리 충청광역연합회에서도 적극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행정수도가 완성이 되고 5급 3특이 제대로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시 청소관역연합의회 의장님 설명사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급 3특이라 하면 5개의 급, 예를 들어 수도권, 그리고 중부권, 호남권, 대경권, 영남권, 3특이라 하면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여기에 1행, 행정수도 세종까지 더해서 오늘 세종 완성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추진되고 있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되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회는 그동안의 결의안과 또 건의안 채택, 국회 방문 등 다양한 활동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뜻을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 5급 3특 국가발전 전략과 함께 123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포함되면서 세종시민 모두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합의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사실 그 합의는 이미 2002년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의미께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제는 헌법적, 법률적 여건뿐 아니라 지방의 상황도 크게 그전과 달라질 만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숙제를 반드시 풀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뜻깊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행정기관 이전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도시로서 세종이 앞으로의 어떤 가치와 비전을 품고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세종시가 국가 균형 성장의 핵심 축으로 도약하는 방향을 더욱더 선명히 하고 충청권 발전 전략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늘 함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황운하 국회의원님 축사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오늘 지방자치학회가 우리 세종시와 함께 공동으로 추계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서 이런 세미나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들 한꺼번에 많이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1세션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주제 1세션에서 간단한 발표가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신 임정빈 지방자치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5급 3특 초광역체제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향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을 여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가 지역과 중앙이 함께 도약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균형 발전에 제도적 기반을 가지는데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韓国地方自治30周年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한국지방자치 30주년 축하드립니다. 横浜国立大学の教授の山崎圭一と申します。 요코하마 국립대학 교수 야마자키 케이치입니다. 日本地方自治学会を代表してきました。 일본 지방자치 학회를 대표해서 왔습니다. 日本地方自治学会と韓国地方自治学会は25年以上の長い交流の歴史がございます。 일본 자치학회와 일본 자치학회는 25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今日の午前中は広域行政について研究会を開催しまして共通点、それから違う点を勉強しました。 오늘 아침에는 광역행정연구회를 개최하여 한일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韓国と日本は共通の問題があります。人口減少、地方の衰退などです。 한국과 일본은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쇠퇴 등의 문제입니다. ますます研究交流を続けて共にこうした問題を解決するように頑張りましょう。 향후 교류를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よろしくご指導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ご指導お願いします。 앞으로 계속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성과 진정한 자치 미래 대한민국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은 심각하고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파도는 일정한 방향으로 치밀 그 파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생각 파도는 이다른 방향으로 파도가 치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그간의 병식과 사고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특이점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이점 시대라고 하는 것은 과학문화인데요. 기존의 법칙이나 원칙,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임계점을 첫 번째 파도로는 인구 감소, 저출생 문제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15명인데요.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대구 등 주요 대도시의 출산율은 0.6 이하로 추락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유튜브를 보다가 일본 쪽에 있는 사우스 코리아 이즈 오버라는 콘텐츠를 보았습니다. 이 콘텐츠 내용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끝났다. 이즈 오버, 끝났다는 뜻인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출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이미 국가 시스템의 붕괴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0.75라고 보면 한 세대에서 75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100명의 인구가 있을 때 여성이 50명, 남성이 50명이요.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성만이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출생률이라는 것은 한 여성이 평생으로 갖는 자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0.15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0.50명의 여성이 0.15명을 갖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 아니라 50명의 영점 치료를 받게 되면 한 세대가 지나면 50명의 영점 치료를 35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세대가 지나면 100명의 인구가 18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현실인 거죠.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현재 약 3,600만 명인데 이런 추세로 가면 2070년에는 약 1,70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력이 부족한 것 말할 것도 없고요. 세수 감소, 연금 고갈, 분경력 부족 등 사회 전반적 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생률은 적은데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젊은 인구는 감소하는 구조로 야기된 문제를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파도로는 지방 소멸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산율이 2023년도에 1.028명으로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1차 출산 문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종시 연동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올해 입학생이 불과 3명이었습니다. 1학년이 3명이고요. 2학년은 2명, 3학년 4명, 전교생이 31명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1,500명이 다니던 학교였습니다. 반면 31명의 학생에 비해서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과 교직원의 수는 29명. 이 29명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내년이면 초등학교 입학생이 줄어들 것이고, 그럼 초등학교가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선생님의 직장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끝난 게 아닐 겁니다. 3년 후에 중학교가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저출생이라는 문제는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말로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184곳인데요. 4년새 64%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하급수적인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소멸은 이미 우리의 흥미까지 와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is over 라는 말은 절대 가장이 아닌 것을 우리가 신방할 수 있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 현황을 나타낸 차로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육안으로만 봐도 지금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이미 소멸 위험 또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파도라고 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2019년 이미 비수도권 인구 비중을 추월하였고 문제는 그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 왼쪽의 지도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청년 인구를 보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90%가 20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점점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비수도권에서 청년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수도권은 출생률이 0.55.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서 아이는 더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대한민국의 앞길은 더욱더 가파르게 위험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본다고 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임금 격차 확대가 수도권 취업자 수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500개 기업 중에 수도권의 80%, 서울의 57%가 본사가 몰려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로 가면 지방 소멸 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영 논리의 양극화입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 사회의 세대 간, 남녀 간, 진영 간, 진영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 심화된 것은 과거에 그저 다르다는 정도가 아니라
서울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 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 간에, 가족 간에, 동료 간에도 서로 만나기조차 싫어하는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습니다. 저는 소통, 협력, 이런 원론적인 얘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정말 실질적이고 강론 얘기로 들어가지 않고 그저 소통하자, 협력하자, 대화하자 이런 구호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현재 정치 양극화의 문제에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고 좀 이 부분에 보면 G10 국가 중에서 단원제 우려를 가진 국가는 20대 중에서 단 3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터키에 있고 단원제 국가를 가진 단원제 국가라는 것은 국회가 하나뿐이라는 거죠. 국회가 하나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부와 의회 간의 극심한 대립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진국은 양원제를 두어서 하원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상원에서 해결하는 그런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단성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하게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서울과 세종에 지금 국회가 분원이라는 형태로 세종으로 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서 서울의 상원, 세종의 후원 이런 정도의 국회 양원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도에서 지역 소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 발전을 공부한다는 하나의 문제점의 시사점으로 대한민국의 선대 대표들이 74%가 수도권에 있고 대학생의 42.5%가 수도권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왜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하고 비수도권에서 인구가 자꾸 서울에 집중되는가라는 현상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권에 일자리와 학교가 몰려있는 것입니다. 일자리와 학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지역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신화를 행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와 학교를 지방으로 옮깁니다. 이런 정도 단순한 생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는 특정 시대다. 기존의 사고방식, 기존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점을 보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삼각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가능한 합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하고는 이제까지 해오지 않았던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안 된다 또는 불가능하다 그런 것은 해결이 되겠냐라는 회의적인 시각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 오해적인 시각 정말 떨쳐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기 탈출할 수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국정 운영 방향을 행정수도 확고히 확정짓는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다른 지역에서 본다면 세종시민의 아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시를 좋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를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는 세종시의 탄생 이유 자체가 세종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아젠다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기능을 현재 시점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고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거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막연히 믿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우리나라는 점점 더 심각한 삼각바보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수도를 옮기지 않고 또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좋은 학교를 지방으로 분산시키지 않고 지역 소멸 문제나 저출생 문제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해달라. 무엇이든지 제시해달라. 노벨 경제학상을 추천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 행정수도 문제에 있어서 지금 올해가 2025년인데요. 이런 문제를 벌써부터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만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문제는 2004년도 수도는 수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서울에 있는 대통령실과 국회를 옮길 수 없다라는 단순헌법의 결정 때문에 지금 우리는 20년 동안 다리 밑에서 꽂잡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비상한 방법입니다. 헌법에 행정 수도를 서울이 하는 대한민국에 옮길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주는 것입니다. 즉 헌법에 수도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헌법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년 동안 못 옮겼는데 헌법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옮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은 법률에서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규정해놓고 어느 누군가가 그 법률도 위헌이요라고 위헌 심판 청구를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태도를 바꾸어서 20년 전은 간수법법상 안 됐지만 지금 세월이 지나서 괜찮다라는 결정을 내릴 때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수도 개혁 논문화를 통해서 위헌을 깨끗하게 정리시키고 확실하게 수도를 세종시로 옮김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주장하는 말씀하는 국정과제 1번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자치학회 교수님들과 우리 시민 여러분,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하시고 힘을 모아주시지 않는다면 그저 막연한 사회적 합의를 갖고 하겠다라는 정도의 생각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하게 오늘 이 세미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 플러스 행정수도에 걸맞는 행정재정 특례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종시법은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보십시오. 제주도도 2005년도에 특별자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조문수가 같은 특별자치법인데 481개인데 지금 인구가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67만 명. 이제 우리 세종시도 제주도 60%에 해당하는 그런 비중과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481개, 세종시는 30개 특례조합하고 어떻게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근본적인 사회 문제 제기입니다. 저는 2022년도에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세종시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정을 위한 작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에 우리 김수진 교수님 계십니다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과 계약을 맺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추진했고요. 그동안 정부에 여러 가지 얘기를 건의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만 아직도 이 문제가 정부의 심각한 그리고 기준 있는 문제로 등장되고 있지 않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 중에 조직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신다면 오른쪽에 내봅니다. 세종시는 기초자치가 없습니다. 단층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직원들은 주기야간이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간에는 기초사무를 행하고 민원을 가지죠. 야간에는 광역자치도들이 중앙부서와 관계하는 광역사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주간에는 기초사무, 야간에는 광역사무, 주기야간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 공무원이
다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기초사무만,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은 광역사무만 보는 것인데 우리는 한 공무원이 기초사무를 보고 광역사무를 보고 있으니 그 업무 기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시장 선수가 해야 되죠. 또 다른 시도에 시도지사가 해야 해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월급 2배로 줘야 되는데 안 줘도. 이게 지금 우리 세종시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모두가 부모들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고 또 우리 의원, 우리 시의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실입니다. 조직 문제뿐만 아니라 기초 문제, 재정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세종 시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70만 원인데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 5위 상위입니다. 5위라고 하면 수도권 제외하고 최고 높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세종시 살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세종 시민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보조금, 지원금, 내지는 교부금 그 기준을 생각할 때 1인당 세출 예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꼴찌입니다. 국가로부터 지원은 더 적게 받고 그러나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세출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거의 다 충당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 받을 걸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법정 경비를 드릴 건 다 드려야 됩니다. 아동수당이, 복지수당이, 노인수당은 다 드리지만 다른 데는 기초가 드릴 거예요. 다른 데는 광역과 나눠서 드릴 거예요. 우리는 세종시, 광역시 다 드리기 때문에 세종시의 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거의 세종시가 신도시 시절에 아파트가 마구 지어질 때 취득세 등록세가 원래 세월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만 이제 세종시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서 내년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 수익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방세 취득세만 감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청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특별회계라고 해서 국가로 건물을 짓고 시설을 짓고 그리고 완공이 되면 세종시로 이전을 하는데 완공되는 건설하는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을 하지만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 세종시에 이관하면 그 이외 관리 이전 비용은 오로지 세종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근데 관리 이전 비용은 교부세에서도 또는 국가에서도 어떤 보증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재정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세종시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부럽게 생각합니다. 늘 뉴스만 보면 세종시는 국회가 내려가네, 대통령실이 이전 안 해, 또는 무슨 공공기관이 이전 안 해. 그러면서 세종시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자치단체로 보이지만 우리가 그런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은 적극적으로 이전해야 하고 그리고 와야 합니다만 아쉽게도 그런 기관은 재산세가 면제되는